안녕하세요. 달라스 부동산 브로커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집 구매 첫 단계부터 클로징 8단계를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재정 점검을 하고 프리어프루벌 받기. 좋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미리미리부터 신용 점수를 높이는 데 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고요. 크레딧 무료 확인 사이트를 아래에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자, 그다음 집 구매 계획이 확실해지면 자동차나 가구처럼 큰 금액의 물건을 구입할 때 론 받으시는 건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론 투 밸류가 낮아져서 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운페이 자금이 개인은행 계좌에 가능하면 한 3개월 정도 이상 전부터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기프트 펀드를 사용하는 거라면 미리 입금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나 조부모, 또 자녀나 형제자매, 배우자, 약혼자, 또 법적 후견인처럼 공식적인 가족에게만 기프트 펀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어프루벌은 그 쇼잉할 때 또는 오퍼 넣을 때 꼭 필요한 서류니까 알고 계시고요. 2군데 이상 론 쇼핑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2단계. 에이전트를 이제 선정하시고 지역 조사를 이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학군이나 직장과의 거리 등등 이제 원하는 조건의 지역을 리서치 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손님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해줄 에이전트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에이전트가 라이센스 딴 지는 오래됐지만 장롱면허로 오래 그렇게 놔둔 거라면 실제 만약에 2, 3년 정도 됐어도 클로징을 많이 해본 에이전트가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이제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또 지역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네트워크가 좋아서 그 필요한 리소스를 바로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가 좋은 에이전트라고 생각됩니다. 또 인스펙터 또는 보험회사, 변호사 등등 이제 그 필요한 분들을 이제 바로 원스톱 서비스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분. 그다음 또 소통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빠르고 또 설명도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또 나보다 집을 더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좋은 에이전트인 것 같고요. 또 나와 맞는 사람 그리고 편안한 사람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고요. 또 소통이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또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맺은 인연을 굉장히 오래 이어가는 그 스타일인데 인스타그램에 있는 제 소개 링크를 여기 아래에 또 남겨놓겠습니다. 자, 3단계. 집을 찾아서 이제 쇼잉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바이어 랩 어그리먼을 계약을 하셔야 또 에이전트가 쇼잉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쇼잉할 때는 집 구조뿐만이 아니라 또 전기, 또 배관, H백, 그리고 지붕이나 창문 상태도 두루두루 다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이거는 에이전트가 많이 도와주실 거고요. 또 솔러 패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솔러 패널을 계산하는 게 월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전기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쓰고 남은 잉여 전기가 있으면 또 전기회사에서 바이백으로 사가고요. 그래서 하루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솔러 패널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기회사에서 요금을 더 비싸게 charge합니다. 그런데 남는 잉여 전기를 가져갈 때는 또 아주 헐값에 싸게 가져가기 때문에 한 달 전기 요금을 비교했을 때 솔러 패널이 있는 집이 솔러 패널 없는 집보다 조금 싸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맞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다음 이제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바이어가 뭐 질로우나 뭐 레드핀 등을 통해서 매물을 이제 검색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가 힘드신 분들은 이제 리얼터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되고요. 이제 리얼터는 큰 조건값, 예를 들어 가격, 집 사이즈, 방이나 욕실의 개수, 수영장 있고 없고 등등 이런 큰 틀을 이제 반영해서 집을 찾아서 보내드리면 바이어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본인이 아시니까 그 선호도를 반영해서 집을 이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집들을 직접 골라서 에이전트에게 쇼잉을 부탁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집을 막 들어섰을 때 거실이 바로 보이는 게 싫어. 또는 어떤 분은 집을 막 들어섰을 때 주방이랑 그 거실이 다 완전히 보이는 게 좋아. 난 오픈 컨셉이 좋아. 또는 랜드스케이핑이 난 멋진 집이 좋아. 근데 그 랜드스케이핑이 멋지다라는 그 정의는 그분만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호도에 맞춰서 직접 고르셔야 합니다.
어떤 손님분들은, 바이어분들은 내가 집을 다 골라서 에이전트는 하는 일 하나도 없이 커미션 받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집을 고르는 건 바이어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에이전트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잠깐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질로우나 레드핀에서 바이어가 검색할 수 없는 더 상세한 정보를 MLS에서 에이전트가 검색을 해줄 수 있고요. 포켓 리스팅이나 오프마켓 매물을 찾아준다든지, 또는 학교, 교통, 리세일 밸류까지 분석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오퍼를 작성할 때 오퍼 옵션 기간이라든지 타일을 HOA, 컨틴전시 등등 그 법적 책임이 걸린 조항을 문제없게 작성을 해드리는 거죠. 바이어가 잘못 계약하지 않도록 법적인 리스크를 차단을 해드리는 역할을 또 해드려요. 그 다음 셀러와 협상할 때 중간 역할을, 쿠션 역할을 해주죠.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 얘기를 나누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계약이 깨질 수도 있는데, 중간에서 이제 쿠션 역할을 해서 딜이 완료가 되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는 오퍼를 넣을 때 오퍼 가격을 정하고, 또 계약 조건이나 수리 요청 등 그 셀러 측과 계속해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감정가가 낮게 나온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또다시 협상을 하기도 하고, 인스펙션 결과가 나오면 또 수리비 협상을 또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인스펙터랑 융자 담당하시는 분, 타이틀 회사, 또 보험사 등과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을 해서 바이어는 에이전트하고만 연락하면 되게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요. 그리고 셀러스 디스클로저 정말 중요한 서류인데, 그런 거기에 이제 숨겨진 문제나 리스크 같은 거를 분석해드리고, 바이어가 놓치기 쉬운 항목을 이제 점검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타주에 계신 분은 예를 들어 쇼잉만 하고 이제 가시면 오퍼 넣는 것부터 클로징까지, 또는 클로징 후까지 모두 책임을 져드립니다. 그리고 전번에 한번 손님이 홈 인슈어런스를 혹시 이제 정하셨는지 제가 물었더니 프리미엄을 물었는데 너무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며칠 동안 홈 인슈어런스 회사의 견적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적당해 보이는 인슈어런스를 찾아드렸는데, 그때 1,700불을 세이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클로징 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유틸리티가 더 저렴한 회사를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또 유틸리티 연결할 때 만약에 손님이 그날 집에 있을 수가 없으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유틸리티가 나오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나온대요. 언제 나올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을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받으면 바로 쫓아가서 연결하는 동안 집에 이제 있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로징 몇 달 후에 어떤 손님은 이제 배관 문제가 생겼어요. 몇만 불의 고치는 비용이 발생을 했죠. 제가 셀러스 디스클로저랑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이제 다 보니까 다 문제가 없다고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일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생색을 냈나요? 자, 다음 4단계입니다. 자, 오퍼 제출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셀러스 디스클로저는 정말 중요한 서류라 되도록이면 오퍼 넣기 전에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세금도 금액을 확인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세금 면제 혜택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홈스테드 이그젬션, 그다음에 오버 65 장애인 면제, 군인 면제. 근데 홈스테드 이그젬션과 그 나머지 3가지 중에 하나를 더 추가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셀러는 이 2가지를 면제를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싸게 내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바이어도 그렇게 낼 줄 알고 클로징을 했는데 나중에 바이어는 홈스테드 이그젬션만 해당이 돼서 세금 혜택이 적은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좀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퍼가 이미 들어왔는지, 또 에이전트가 이제 오퍼 상황을 이제 파악한 후에 오퍼 가격을 결정해서 오퍼를 넣게 되죠. 그때가 이제 1차 가격 깎는 기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어니스트 머니와 옵션 피는 그 바이어 마켓인지 셀러 마켓인지 오퍼가 지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잘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옵션 피는 언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only one 컨디션입니다. 클로징 때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나중에 멀티 오퍼 같은 거 붙었을 때
요 옵션 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잘 이용을 해서 당첨되는데 잘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집을 구매할 때 이거는 포함해서 오는 거고 집과 따라오는 거고 이거는 익스클루전이고 이것들을 미리 알고 계약을 오퍼를 넣으셔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프리어프루벌 발급해준 모기지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클로징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물어서 클로징 날짜를 결정하시면 되고, 캐시바이어인 경우에는 타이틀 회사에 돈이 이미 준비돼 있잖아요. 타이틀 회사에서 서류가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열흘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바이어들은 보통 2주 내에 클로징을 하는 걸로 오퍼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다음 옵션 기간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5일에서 10일 정도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길수록 좋고 셀러 입장에서는 짧을수록 유리하겠죠. 근데 그때도 그 어니스트 머니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옵션 피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 5단계. 인스펙션 하시고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인스펙션 하신 후에 또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도 하셔야 하는데 파운데이션 검사는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스테릭 테스트는 그 150불에서 한 200불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는 꼭 제가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 외에 또 필요하다면 납, 성면, 또 레이돈 가스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펙션 결과가 이제 나온 경우에 이걸 바탕으로 셀러에게 이제 수리를 요구하거나 또는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두 번째로 또 가격을 깎을 수 있는 기회죠. 자, 이제 6단계. 어프레이즐, 감정을 하시고 융자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융자은행에서 감정사를 보내서 감정가를 산출을 하는데요. 가끔은 어프레이즐이 면제가 되는 프로퍼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이어는 이제 감정비를 세이브해서 좋고 셀러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가가 만약에 낮게 나올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거나 또는 그냥 바이어가 터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조건을 이제 없이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러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다음 감정가가 구매가보다 낮게 나오면 가격을 재협상할 수 있는 이제 세 번째 기회가 옵니다. 셀러 마켓이라서 만약에 웨이버 오브 어프레이즈를 작성을 해서 같이 오퍼랑 함께 제출을 해서 당첨이 된 경우 차액을 바이어가 그 여윳돈 현금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FH론이나 VA론은 연방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웨이버 오브 어프레이즈를 제출했더라도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어니스트 머니를 돌려받고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스팅 에이전트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융자 서류 모두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또 그다음 7단계 클로징 준비입니다. 타이틀 회사와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클로징 하기로 이제 일정을 정하셔야 하고요. 다음 파이널 워크드루는 일반적으로 클로징 3일 전에 하는데 집이 온전한지 집 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클로징 디스클로저 또는 우리가 HUD, HUD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모든 그동안의 비용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넘버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캐시 투 클로즈 금액을 확인하시면 이제 돈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클로징 서류는 반드시 읽고 이해한 후에 서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클로징 당일날은 그 사진 있는 아이디를 지참을 하시고 클로징 서류에 서명을 하시면 되고요. 타이틀 회사에 혹시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출장 공증인 모블 노러리 서비스를 받아서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공증인이 와서 내가 사인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는데 한 달 전쯤에 그 서비스 비용 175불 주고 사용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다음 그 캐시 투 클로즈를 이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와이어 가능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캐시얼스 책이 가능합니다. 퍼스널 책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금 확인을 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퍼스널 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떤 타이틀 회사는 와이어만 되는 경우도 있고 캐시얼 책도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열쇠를 인수인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단계. 입주하시고 입주 후에 하셔야 할 일입니다. 자, 셀러가 템포러리 리스백을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이사를 하기로 이제 합의가 된 경우, 최대 템포러리 리스백은 90일까지 가능하죠. 근데 한 달을 더 있다 나가기로 합의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셀러는 자기 홈 인슈런스에 전화를 해서 그 클로징 데이트이 아닌 템포러리 리스백이 끝나는 날까지 그 홈 인슈런스가 액티브가 되게끔 그 설정을 잘 바꿔 놓으셔야 하고요. 그래야 이제 바이어가 지금은 이제 집주인인데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보호를 커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홈 인슈런스는요, wear and tear 이렇게 그 서서히 진행된 손상은 보험 커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고 우발적인 그런 사고인 경우에만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전기, 수도, 가스라든지 이런 유틸리티를 이제 이전 신청하셔야 되는데, 셀러가 사용했던 유틸리티에 대한 회사나 정보, 전화번호 이런 자세한 정보가 셀러스 디스클로저 7장짜리 사용하시는 분은 페이지 6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체국에 연락해서 우편 주소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제가 리얼터를 하면서 가장 도와드리기 힘든 손님이 어떤 손님이냐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손님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원래 성격상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빨리빨리 잘 안 해 하시는 분이더라도 좀 이 딜하는 동안에는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이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대답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